악마가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마음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하나에 인간이 무너졌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악마가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고민을 하다가 잘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적인 고통을 딛고 일어설까요? 그대로 무너질까요? 그렇죠.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악마가 또 고민을 해요. 어떻게 쓰러뜨리지? 두 번째, 인간에게 정신적인 아픔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여러분, 인간은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딛고 일어설까요? 그대로 무너질까요? 그렇죠. 인간이 정신적인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다 딛고 일어섭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딛고 일어서는 인간에게 이제 악마가 마지막 실험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마음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하고 실험을 해요. 이 작은 마음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하나에 인간이 무너졌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게으름, 나태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아픔도 딛고 일어서는 이 강인한 인간이 이 게으름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준 거죠. 야, 오늘부터 안 해도 돼. 내일부터 해. 야, 다음 주부터 해도 돼. 뭐 다음 달부터 해. 이런 게으름, 나태함을 줬더니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이 바로 수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얼마 전 저희 집 개 럭키가 있거든요. 럭키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봐요. 간식을 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게으름의 끝을 보여주면서 아, 나도 럭키와 뭐 비슷할 때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게으름, 무력감, 무기력 이런 것들은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많다라는 연구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모가 아이를 방임했을 경우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열정이라는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을 확률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런 학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외가 되고 방치가 됐던 아이일수록 성인이 됐을 때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연구 내용들이 많아요. 반대로 너무 보살핌을 많이 받거나 과보호 속에서 자랐을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결과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인이 됐을 때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 전문인 미실다인 박사는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압적인 부모가 무기력한 아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학습을 했잖아요. 부모가 통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능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능감이 부족할수록 무기력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과보호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부모가 방임을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일이 어렵거나 재미없다고 느낄 때,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봤자 이것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을 때,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무기력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력, 게으름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불안해서 그렇구나 라고 자기 인정을 하시고 자기 위로를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 게으름은요, 에너지가 내 안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발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게을러졌을 때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방에서 거실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쓰셔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따라 부른다거나 내 에너지가 발산되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든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무기력에 빠질 때마다 일단은 나가려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 개 럭키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친구를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게으름 무기력은요, 에너지가 내 안으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발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72대 1의 법칙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대요. 72시간 내에 운동화를 산다거나 주변에 괜찮은 운동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견적을 한번 봐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그 가능성이 1%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못한 거에 대한 후회하지 마시고 72시간 내에 좀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무언가를 결실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우린 다음 아지트에서 뵐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